당신,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야. 왜 시부모님만 백화점이고 우리 부모님은 마트야? 56살 혜진 씨는 그날 백화점 쇼핑백과 마트 봉투를 동시에 들고 서 있다가 문득 손이 떨렸습니다. 명절 28년 동안 들고 다닌 게 선물이 아니라 차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절 선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으니까요. 혜진 씨는 평생 좋은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28년간 참아온 차별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를 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혜진 씨가 결혼한 건 29살 때였습니다. 남편 진수 씨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시부모님은 점잖은 분들이셨죠. 결혼식 날 혜진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시집은 참고 사는 거야. 며느리는 말 한마디 덜 하는 게 복이야. 혜진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정말로 참고 살았습니다. 매달 5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용돈 이체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각각 50만 원씩. 진수 씨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진수 씨는 외아들이었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모님한테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쯤이었죠. 장인어른 장모님은 아들 둘 있잖아. 내 남동생이 모시면 되지. 우리는 우리 부모님만 신경 쓰면 돼. 그래도 우리 형편도 넉넉한 거 아니야.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찮고. 결국 혜진 씨는 자기 파트타임 월급에서 10만 원씩을 빼서 친정에 보냈습니다. 남편 몰래요. 시부모님은 100만 원, 친정 부모님은 10만 원. 10배의 차이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야. 혜진아, 괜찮아. 내가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 텐데. 이런 거 안 보내도 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생활비가 필요하시다는 것을요. 다만 딸한테 짐이 될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시내 유명 호텔에서 했습니다.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고 피로 현장엔 꽃이 가득했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죠.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진수 씨는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혜진 씨도 명절 음식 준비하듯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 혜진 씨 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칠순인데 호텔에서 해드릴까? 장모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잖아. 소박하신 분이시니까 집에서 조촐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칠순인데. 아니면 동네 한정식집 정도는 어때? 거기도 괜찮잖아. 결국 동네 한정식집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였습니다. 비용은 80만 원. 시어머니 칠순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엄마는 이런 것도 과분해. 딸아이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혜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칠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보, 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대. 내일 병원 모시고 가야겠어. 진수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셨습니다. MRI도 찍고 좋다는 물리치료도 받게 했죠. 혜진 씨도 함께 따라가서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이 약 잘 드세요. 한 달 치예요. 물리치료도 주 3회씩 오셔야 해요. 진수 씨는 정성껏 챙겼습니다.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었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무릎이 많이 아프시대.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동네 정형외과 가면 되지. 내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모시고 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혜진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아픈 거야.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야. 결국 혜진 씨는 혼자 어머니를 동네 정형외과에 모셨습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왔죠. 진수 씨는 회사에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혜진 씨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시댁 도착.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시간은 보통 오후 3시쯤이었죠. 무려 7시간을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선물이에요. 그래, 왔구나. 밥은 먹었어? 네, 시댁에서 먹었어요. 혼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수 씨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슬슬 가봐야겠습니다. 애들도 피곤해하고.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교통체증도 있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오후 5시 친정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있던 시간은 고작 1시간. 시댁의 7분의 1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혜진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혜진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진수 씨는 시부모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근하고 따뜻한 호칭이었죠. 우리 아들 왔구나.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을 대할 때는 달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건강하세요. 늘 존댓말에 늘 거리감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28년이 지나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여러 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이잖아. 왜 그렇게 거리를 두고 대해?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가 감기 걸리셨대. 약 사다 드려야겠어. 진수 씨는 저녁을 먹다 말고 일어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감기약, 목 스프레이, 영양제까지 한 봉지 가득 사왔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푹 쉬시고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진수 씨는 매일 전화로 어머니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혜진 씨 어머니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대상포진 걸렸대. 많이 아프시나 봐. 대상포진? 그거 나이 드시면 많이 걸리잖아. 병원 가셨어? 응, 가셨는데 많이 아프시대. 병원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시겠지. 걱정 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없었고 병문안도 없었습니다. 혜진 씨가 혼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친정을 가기 전 혜진 씨가 진수 씨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장모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다녀오는 게 나아. 나는 일 끝나고 피곤해. 그리고 이번 추석 그 모든 게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혜진 씨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시댁 선물을 사러요. 한우 세트 1등급으로 주세요. 계산을 마치니 6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우, 과일, 건강식품까지. 화려한 금색 리본이 달린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혜진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명절 선물 다 샀어. 우리 친정 부모님 선물도 여기서 같이 살게.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검소하신 분들이잖아. 마트에서 실속 있게 사는 게 나아. 혜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돈의 생신 선물에 명절 선물까지. 남편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지속적인 시댁과 친정의 차별이 이젠 더 이상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친정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아까워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결국 혜진 씨는 자신이 일하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할인 중인 참기름 세트와 과일 한 박스. 총 금액은 85,000원이었습니다. 평범한 마트 비닐봉투에 담겼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혜진 씨는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 트렁크엔 60만 원짜리 백화점 선물이, 손엔 85,000원짜리 마트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28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명절 당일 시댁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이 한우 세트 1등급이네. 이따가 김 사장님 댁 가서 자랑해야겠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진수 씨도 어깨가 으쓱했죠. 오후 친정을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래, 고맙다. 작년에도 참기름이었는데. 참기름 떨어졌는데 잘 됐네. 어머니는 고마워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혜진 씨의 눈에는 서운하신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진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용돈도 생신도 병원도 명절 시간도 선물도 모든 게 차별이었어. 근데 나는 왜 참기만 했을까? 그런데 그날 밤 혜진 씨는 몰랐습니다. 친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날 밤 9시쯤 혜진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담았던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손이 찬물에 시렸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작년에도 참기름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 애써 웃으시던 표정, 마트 봉투를 들고 계시던 손.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수였습니다. 누나. 응, 웬일이야 이 시간에? 혜진 씨는 물기를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오늘 우셨어.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명절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갑자기 우시더라. 혜진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작은 이모가 오늘 왔었거든. 작은 이모 딸 수진이 있잖아. 수진이가 시댁이랑 친정 양쪽 다 백화점 선물 사간다고 자랑했나 봐. 호텔도 같이 예약해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간다고. 동생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얘기 들으시고 엄마가 표정이 굳어지시더라. 작은 이모가 눈치 없이 계속 얘기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친정도 시댁처럼 챙긴다고. 작은 이모가 가고 나서 엄마가 냉장고 열어서 누나가 가져온 참기름 보시더라.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우시더라고. 누나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셨어. 근데 방문 틈으로 보니까 침대에 앉아서 계속 우시더라. 민수야? 일단 알았어. 누나가 다시 전화할게. 딸 속상할까봐 말은 못하고 이모가 자랑하니 부러우셨나. 그렇다고 울긴 왜 우시는 거야 속상하게. 혜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놓고 욕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를 틀어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우신 거예요? 결혼하고 28년 동안 제대로 된 선물 한 번을 못한 혜진 씨는 엄마가 우시는 게 꼭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었죠. 어머니는 이해해 주신다고. 검소하신 분이니까 괜찮으시다고. 말씀이 없으신 게 동의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서운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다른 집 며느리들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다만 딸이 시집살이 힘들까봐, 딸한테 부담 줄까봐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60만 원짜리 받고 이웃들한테 자랑하고, 우리 엄마는 10만 원짜리 받고 창피해서 냉장고에 숨기고. 이게 맞아? 혜진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혜진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진수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설거지 다 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응. 샤워하다가. 혜진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다음 명절부터 양가 부모님께 똑같은 선물 사가면 안 될까? 진수 씨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혜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 부모님도 좀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혜진아,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양쪽 다 백화점 선물 사면 100만 원이 넘어.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럼 양쪽 다 마트에서 사면 되잖아. 진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한테 마트 선물을 드리라고? 왜 안 돼? 내 부모님은 괜찮고?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체면 중시하시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백화점 선물 사왔다고 자랑하는 게 낙인분이야. 그냥 그거 하나야. 그럼 내 부모님은 창피해도 돼?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야. 말 안 하시는 거라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진아, 너 왜 이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엄마가 오늘 우셨어. 뭐? 명절 선물 때문에 마트 참기름 받으셔서. 진수 씨는 당황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게 장모님이 서운해하신다고?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60만 원짜리 백화점 한우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는데 우리 엄마는 10만 원짜리 마트 참기름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 그건 나도 몰랐어. 장모님이 괜찮으신 줄 알았지. 괜찮으신 게 아니야. 딸한테 부담 줄까봐 참으신 거야. 28년 동안.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돈도 그래. 시부모님은 100만 원이나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생신도 그래. 시어머니는 호텔에서 1000만 원이 넘게 썼어. 우리 엄마는 한정식 80만 원. 명절 시간도 그래. 시댁은 7시간, 친정은 1시간. 진수 씨는 말없이 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병원도 그래. 시어머니는 감기만 걸려도 당신이 반차 내고 모시고 가는데 우리 엄마는 대상포진 걸려도 혼자 다녀오라고 해. 이게 맞는 거야? 혜진아, 28년 동안 난 참았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혜진 씨는 일어섰습니다. 나도 부모가 있어. 내 부모님도 나이 드시고 아프시고 서운해하셔. 근데 왜 늘 뒷전이야? 왜 늘 참기름이야? 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 생각 좀 하고 싶어. 혜진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수 씨는 먼저 출근했고 혜진 씨는 늦은 시프트라 오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트에 출근한 혜진 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의 물건을 찍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쉬는 시간 동료 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아. 혜진 씨는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용돈 차이, 생신 차이, 병원 차이, 명절 선물 차이.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다는 이야기까지. 뭐, 그게 말이 돼? 미영 씨가 커피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그건 차별이야. 완전한 차별. 언니도 돈 벌잖아. 왜 친정은 늘 뒷전이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8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언니, 지금이라도 바꿔야지. 28년을 잘못 살았으면 앞으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미영 씨가 혜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분도 문제 있어. 자기 부모만 부모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부모 아니야? 언니도 똑같이 돈 벌어. 오히려 언니가 더 고생하잖아. 새벽 시프트도 서고 주말에도 나오고 살림도 하고. 근데 왜 언니 부모님한테는 제대로 못해? 남편이 이해 못해. 그럼 언니가 직접 해. 언니 돈으로. 언니 번 돈으로 언니 부모님께 선물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미영 씨의 말에 혜진 씨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 돈으로? 응. 언니도 통장 있잖아. 개인 통장. 거기 돈 얼마 있어? 1200만 원 정도. 그럼 거기서 쓰면 되잖아. 남편 눈치 볼 것도 없어. 언니 돈이야. 혜진 씨는 그 말에 뭔가 깨닫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내 돈이야. 내가 발 아프게 서서 손님들한테 짜증 들으면서 번 내 돈인데. 왜 내 부모님한테 못 써? 언니, 다음 명절엔 언니가 직접 해봐. 친정 선물, 언니 돈으로 백화점에서 사. 시댁이랑 똑같이.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굳이 미리 말할 필요 있어? 언니 돈 쓰는데. 그냥 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돼.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돼. 며느리도 딸이야. 며느리도 부모 있어. 그날 밤 혜진 씨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1200만 원. 28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발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굽어도 참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혜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선물은 언제 살 거야? 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토요일에 같이 가자. 좋아. 우리 집 선물은 백화점에서 같이 사고, 장모님 선물은 당신이 마트 가서 좋은 걸로 사면 되겠다.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래. 시댁은 백화점에서 사. 근데 친정도 백화점에서 살 거야. 당신 몰래. 토요일 오전 부부는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지하 식품관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우 세트 1등급으로 주세요. 진수 씨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과일 세트는 이 특선으로 주시고요. 건강식품도 하나 담아주세요. 계산을 마치니 68만 원이 나왔습니다. 진수 씨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잘 샀어. 우리 어머니가 이거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포장도 예쁘게 해준다니깐. 명절 전날에 찾으러 오면 되겠다. 진수 씨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선물은 언제 살 거야? 나 다음 주 월요일 쉬는 날 있잖아. 그때 마트 가서 살게. 그래, 참기름이랑 과일로? 작년에 좋아하셨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사. 응, 그럴게.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기름이 아니야. 한우야. 백화점 한우. 월요일 오전 진수 씨가 출근하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진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혜진 씨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께 선물 사는 거야.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긴장됐습니다.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남편과 함께 왔던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해도 될까? 나중에 남편이 알면 화내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동생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오늘 우셨어.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마트 봉투를 들고 계시던 애써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번엔 내가 한다. 윤혜진, 돈 60만 원에 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그 정도 써도 돼. 혜진 씨는 남편 몰래 몇십만 원이 되는 돈을 써보는 게 처음이었죠. 그래서 더 떨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친정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혜진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명절 선물 코너가 보였습니다. 한우 세트, 과일 세트, 건강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우 세트 보여주세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등급 한우 세트입니다. 800g, 1kg 두 종류가 있습니다. 1kg으로 주세요. 지난 토요일에 시댁에 산 것보다 더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과일 세트는요? 특선으로 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건강식품은 요즘 이 홍삼 제품이 제일 잘 나가요. 선물도 많이 하시고요. 홍삼 주세요. 80대 어르신들이 잘 드시는 걸로요. 직원이 하나씩 담아주는 걸 보며 혜진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이렇게 좋은 선물을 사는 거였습니다. 계산은 73만 원입니다. 순간 혜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3만 원. 마트에서 엿새를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포장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제일 예쁜 리본으로 달아주시고요. 네, 고객님. 메시지 카드도 넣어드릴까요?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라고 써주세요. 혜진 씨는 자신의 개인 통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혜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2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몰래 큰돈을 쓴 순간이었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며 혜진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명절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2개의 선물 세트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댁 거고 이건 친정 거예요. 똑같은 걸로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당당하게 양쪽 다 사는구나. 나는 왜 28년 동안 못했을까? 고객님, 포장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금색 리본이 달린 화려한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시댁에 드렸던 것과 똑같은, 아니 더 화려한 포장이었습니다. 무거운 선물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손에 든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더 좋은 선물 드릴게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 씨는 계속 룸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숨기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집 앞 마트에 들렀습니다. 큰 비닐 봉투를 몇 개 샀습니다. 주차장에서 조심스럽게 백화점 쇼핑백을 마트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마트 봉투처럼 보이도록요. 집에 도착해서 선물을 차 트렁크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고기는 냉장이 잘 되도록 얼음팩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여분의 담요로 덮어놨더니 감쪽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숨겨야 하나 싶었지만 왠지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 엄마한테 드릴 때까지는 들키면 안 되는데. 절대로. 집으로 들어온 혜진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혜진 씨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내일 시댁과 친정의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손에 기름이 튀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얼굴을 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여보, 내일 준비 다 했어? 진수 씨가 부엌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장모님 선물은? 차에 실어뒀어. 그래, 잘했네. 진수 씨는 의심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혜진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늦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혜진 씨는 조용히 차고로 나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댁 선물은 백화점 쇼핑백 그대로. 친정 선물은 마트 봉투로 감싼 백화점 쇼핑백. 내일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혜진 씨는 트렁크를 닫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출발하자. 시댁부터 가는 거지? 응. 차에 오른 혜진 씨는 내내 트렁크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했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선물은? 진수 씨가 트렁크에서 백화점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이한우 세트 포장 좀 봐. 이따 이웃집 가서 자랑해야겠어. 시어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혜진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도 곧 이런 선물을 받으실 거야. 점심을 먹고 차례를 지내고 오후 3시쯤 시댁을 나섰습니다. 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댁으로 가자. 차에 오르며 혜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백화점 선물을 친정에 가져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혜진 씨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마트 봉투로 감싼 선물을 꺼냈습니다. 진수 씨는 무심하게 보고 있었죠.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마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또 참기름이겠거니 생각하시면서요. 엄마, 포장 한번 풀어보세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옆에서 진수 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혜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마트 봉투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금색 리본이 달린 백화점 쇼핑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끝까지 풀어보세요,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포장을 뜯었습니다. 금색 리본이 풀어졌고 쇼핑백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우 세트가 나왔습니다. 1등급 한우 1kg. 이게 한우, 백화점 한우?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엄마. 백화점에서 샀어요. 과일 세트도. 홍삼도? 네. 다 백화점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물을 꼭 끌어안으며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혜진아, 이게 얼마인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아버지도 처음 받으시는 고가의 고급스러운 선물에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너희도 힘들 텐데. 혜진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스스로 왠지 모를 뿌듯함과 왜 이제서야 좋은 선물을 했는지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수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 금색 리본, 한우 세트.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거 우리 집 선물이랑 똑같은 포장인데.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선물을 보시며 감동해 하셨습니다. 혜진아, 이 한우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아껴 먹어야겠다. 너무 좋은 거라. 어머니는 선물을 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혜진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혜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김서방이랑 같이 산 거야? 김서방은 왠지 모르는 눈치인데. 표정이 좀.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자주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명절 때는 좋은 선물 사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거실에서는 진수 씨가 시계를 자꾸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요. 오후 5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진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벌써?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교통체증이 있어서요.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혜진 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건강하세요. 차에 오르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혜진 씨도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5분쯤 지났을 때 진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아까 그 선물 말야. 장인, 장모 선물. 혜진 씨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인, 장모. 백화점 거 맞지? 응. 포장이. 우리 집 드린 거랑 똑같던데. 언제 샀어? 혜진 씨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월요일에. 당신 회사 갔을 때. 그날? 응. 진수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딸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얼마짜리야? 73만 원. 73만 원? 진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난 돈으로? 내 통장에서. 내가 일해서 번 돈. 그래. 진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쯤 더 지났을까 진수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말 안 하고? 말했으면 허락했어? 그게 아니라 부부인데 상의는 해야지. 상해? 시댁 선물 살 때는 상해 안 했잖아. 그건 그냥 당신이 정하면 나는 따르기만 했지. 그게 상의야? 진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돈 벌어. 내 돈으로 내 부모님한테 선물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진수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화내실 텐데. 그래서 당신이 말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이유가 돼? 시시콜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남편 때문에 혜진 씨와 남편인 진수 씨,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비밀이 없었습니다. 아니, 만들 수가 없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혜진 씨였지만 세월이 지나며 체념하듯 포기하며 살아온 세월이 지나다 보니 지금까지 왔던 거였습니다. 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까지 남은 15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 씨와 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진수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 지은이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부모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수 씨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진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가슴 한편은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선물을 받고 우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하게 드린 선물. 그 순간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진수 씨는 출근했고 혜진 씨도 마트에 나갔습니다. 부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회사 몇 시에 끝나? 6시. 냉랭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혜진 씨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들키지는 않겠지? 누가 봤을까?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혜진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진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수 씨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혜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셔. 혜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말씀 안 하셨어. 그냥 할 얘기가 있다고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선물 때문이라는 것을요. 혜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였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혜진아. 네, 어머니. 추석에 친정에 백화점 선물 사갔니? 혜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70만 원 넘게? 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댁 아버지가 보셨단다. 백화점에서 너 혼자 선물 사는 거. 지난번 진수랑 통화할 땐 백화점에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백화점에서 한우며 선물을 사고 있는 건 친정 선물 사려고 하는 거잖니?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도 참 무서울 정도로 눈치가 빨랐죠.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이 화낼 걸 알면서도 작은아버님은 그걸 굳이 어머님한테 말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게 내 돈이야. 우리 진수 돈이야? 제 돈입니다. 내 돈?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버는 그 쥐꼬리만 한 돈? 그걸로 70만 원짜리 선물을 사? 혜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돈을 법니다. 얼마나 번다고? 한 달에 160만 원? 그거 용돈도 아니야. 우리 진수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넘게 벌어오는데.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노려봤습니다. 진수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내가 파트타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진수가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애들 학원비 대니까 내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지. 어머니, 그럼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아들 돈이야. 우리 아들 덕분에 모은 돈이지. 시어머니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친정에 펑펑 쓰다니. 우리 진수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데. 어머니, 그건. 시어머니한테 70만 원, 친정 엄마한테도 70만 원? 그럼 우리는 뭐가 돼? 며느리 친정이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야. 구분이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넌 우리 집 며느리야. 혜진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라, 나는 너한테 실망했어. 28년 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 속이 다 있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혜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진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부모님께 선물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혜진아. 뭐? 어머니 말씀도 일리는 있어. 혜진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대니까 내가 번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그렇게 보면 내 돈이기도 하지.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도 이해 좀 해줘.
시댁이랑 친정이랑 똑같은 금액이면 어머니가 서운하시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안 서운해? 그게 아니라 진수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혜진아, 나도 미안해. 근데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조금만 참아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또 참으라고?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는데 또 참으라고? 혜진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자고 있어. 듣기 싫으면 그만 들어. 혜진 씨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진 씨에게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경미야. 응, 경미 아가씨 잘 지냈어요? 언니, 엄마한테 전화 왔어. 추석 선물권으로. 그래요? 언니, 진짜 친정에 70만 원짜리 선물 사간 거야? 응, 내 돈으로. 신우이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돈? 언니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160만 원? 오빠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오니깐 언니가 파트타임만 해도 되는 거잖아. 오빠가 집안 경제 다 책임지니까 언니 돈이 남는 거고. 경미 아가씨, 나도 일하면서 살림도 하고 내가 친정에 선물 한번 사다 준 게 그렇게 잘 못한 일이야? 그러자 신우이가 더 목소리를 높여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친정에 그렇게 쓰면 어떻게 누군 살림 안 하나? 엄마가 화날 만도 하지. 오빠 돈으로 친정 부모님 호강시키는 거네. 좋겠다. 언니네 친정은. 혜진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 혜진 씨는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혜진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마트에서 쥐꼬리만큼 버는 돈으로 무슨 백화점 선물을 사. 그것도 우리 진수 덕분에 모은 돈인데. 우리 진수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친정 부모까지 호강하는 거야. 옛날에는 며느리가 그러면 쫓겨났어. 혜진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착한 줄 알았는데 속으론 생각하는 꿍꿍이가 다 있더라. 며느리 친정하고 시댁하고 똑같이 대접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 혜진 씨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현관 앞에 그냥 놓고 갔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혜진 씨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에 오면 TV만 보거나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뭘? 피곤해. 선물권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하자. 듣기 싫어. 어차피 우린 생각이 다르잖아. 80 넘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인데 뭘 그렇게 서운해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진수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나야. 엄마. 혜진아, 명절 선물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었니? 엄마, 괜찮아. 시댁에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 너 힘든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혜진아, 너 목소리 왜 그래? 운 거 같은데.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혜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 비싼 선물 안 받아도 돼. 내가 힘들면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 시댁 눈치나 김서방 눈치 보이면 다음부턴 안 그래도 돼. 알았지? 전화를 끊고 혜진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후 동생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야. 응, 민수야. 누나, 명절 때 매형 표정이 좀 안 좋던데. 괜찮은 거야? 왜? 아니, 되게 인상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선물만 드리고 간 것 같이 30분 좀 지나서 금방 가버렸잖아. 혹시 누나 매형이랑 싸웠어?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혜진 씨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 돈 훔쳐 쓴다고 하고 남편은 여든먹은 어르신 말에 뭘 그렇게 서운해하냐고 하고 친정은 걱정하고 나는 뭐지?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백화점 선물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 부모님도 부모님이야. 혜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 씨는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손님들의 물건을 찍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쉬는 시간 동료 미영 씨가 혜진 씨를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완전 안 좋아. 살도 빠진 것 같고. 혜진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뭐, 언니 돈으로 언니 부모님한테 선물 사는데 시어머니가 뭐래? 미영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아들 돈이야? 언니가 번 돈이지. 언니가 발 아프게 서서 번 돈인데. 근데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일리야? 언니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올해 81. 81? 그럼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냐?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는데. 미영 씨의 말에 혜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엄마 당뇨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봐. 그럼 더더욱 지금이라도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근데 시어머니도 80이 넘으셨으니까. 언니,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면 더 이해하셔야 하는 거 아냐? 본인도 80 넘게 사셨으면 같은 나이 어르신 마음을 아실 텐데. 그때 다른 동료 영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야? 미영 씨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영숙 씨도 혀를 찼습니다. 80 넘은 어르신들인데 지금이라도 잘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도 80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영숙 씨의 말에 혜진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절대 잘못 안 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해드려. 그날 밤 딸 지은이가 혜진 씨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 아니, 들어와. 지은이는 엄마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이번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선물 사드린 거 잘한 거야. 혜진 씨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백화점 선물 사준 거. 엄마 돈으로. 그거 진짜 멋있어. 지은아. 외할머니 연세가 이제 81잖아.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잘해드려야지. 딸의 말에 혜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할 거야. 시댁도 친정도 똑같이. 고마워, 지은아. 이틀 후 진수 씨가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배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구나. 네, 79이셨는데 갑자기 넘어지셔서. 진수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요즘 너무 후회한대요. 생전에 더 잘해드릴걸. 명절 선물도 더 좋은 걸로 살걸. 선배님, 장인어른 장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인어른은 82, 장모님은 81. 그럼 더 잘해드려야죠. 우리 장모님도 그 나이에 갑자기 가셨거든요. 진수 씨는 밥을 먹다 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근길, 진수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연세가 많으시지. 얼마나 더 계실까. 집에 도착해서 혜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뭐? 너 많이 힘들지? 혜진 씨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미안해.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다고?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쥐꼬리만한 돈 벌면서 당신 돈으로 친정 부모 호강시킨다고 했어. 당신은 80 넘은 어르신이 하는 말에 뭘 그렇게 서운해하냐고 했잖아. 진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도 이제 81야. 아빠는 82이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는데. 혜진아, 지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진수 씨는 혜진 씨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진 씨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추석이 지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수 씨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설날 선물은 어떻게 할 거야? 혜진 씨는 젓가락을 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할 거야. 백화점에서. 시댁도 백화점, 친정도 백화점. 똑같은 걸로. 어머니가 혹시 또 알게 되시면 화내실 텐데. 화내시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당신만 말 안 하면 돼.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혜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 80이 넘으셨어. 당신이 더 나쁜 거 알아? 왜 우리 부모님이 차별받아야 해? 딸 지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이라도 잘해드려야죠. 진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씨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추석 때 73만 원을 쓰고 112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날에도 똑같이 할 거야. 혜진 씨는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아버지 팔순잔치 때 찍은 사진.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지만 많이 늙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설날에도 좋은 선물 드릴게요. 건강하셔야 해요. 하지만 혜진 씨는 몰랐습니다. 설날이 오기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설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진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설날 선물 준비 잘하고 있지? 네, 어머니. 이번에는 혜진이가 친정에 무슨 선물 사갈 건지 미리 말해줘.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어머니,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세요. 마트에서 사는 거지, 백화점 아니고?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애엄마도 좋은 선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너 지금 이 늙은 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이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전화를 끊고 진수 씨는 혜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들었어. 혜진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쪽 다 백화점으로 할 거야. 설 전날 토요일 부부는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스낵 선물을 사러요. 한우 세트 1등급으로 주세요. 1kg. 진수 씨가 주문했습니다. 과일 세트, 건강식품까지 합쳐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잘 샀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진수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친정 선물은? 내가 알아서 살게. 혜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진수 씨가 출근한 오전 11시, 혜진 씨는 혼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추석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한우 세트 1등급으로 주세요. 1.2kg로요. 스낵보다 더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과일 세트도 특선으로요. 홍삼도 제일 좋은 걸로요. 계산을 마치니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혜진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도 좋은 선물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선물을 차 트렁크에 숨겼습니다. 이번에도 마트 봉투로 겉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진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출발하자. 차에 올랐습니다. 트렁크에는 백화점에 예약하고 찾은 시어머니 명절 선물과 혜진 씨가 구입한 친정 부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두 개의 선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댁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역시 백화점 선물은 달라. 포장부터가 다르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 시댁을 나섰습니다. 자, 이제 장인어른 댁으로 가자. 차 안에서 혜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수 씨는 긴장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진 씨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마트 봉투로 감싼 선물을 꺼냈습니다.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추석처럼 또 마트 참기름이겠거니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포장 풀어보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마트 봉투를 벗겼습니다. 그 안에서 금색 리본이 달린 백화점 쇼핑백이 나왔습니다. 혜진아, 끝까지 풀어보세요. 어머니가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우 세트, 과일 세트, 홍삼까지. 또 백화점에서 샀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엄마는 괜찮대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엄마 너 마음 다 알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어머니가 혜진 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옆에서 진수 씨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혜진 씨는 남편을 놀라 쳐다봤습니다. 진수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정에서 2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오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혜진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회사 후배 얘기 듣고 생각했어.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79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제 80이 넘으셨잖아.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지금이라도 잘해드려야 해. 시댁도 친정도 똑같이. 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내가 말할게.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셔서 마음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진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사흘 후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집에 와라. 너희 둘 다. 저녁 7시 부부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이 너, 이번 너네 부모님 명절 선물 어떻게 했니? 혜진 씨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드린 선물이랑 동일하게 사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좋은 거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선물 못 해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거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좋은 선물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내가. 진수야, 지금 얘가 뭐라는 거니? 지금 우리 진수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친정한테도 고급 선물을 갖다 바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제가 번 돈이지만 부부니깐 같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앞으로 좋은 거 더 많이 사드릴 테니깐 노여워하지 마시고 명절 선물은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놀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진수야, 너 지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가 한풀 꺾인 듯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가봐라. 어머니. 됐다, 혼자 있고 싶구나. 가봐라, 둘 다. 지금껏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진수 씨는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였죠. 오늘 혜진이랑 집으로 좀 와.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서자 한결 편안한 목소리로 혜진 씨와 진수 씨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 왔니? 밥은 먹었고? 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잔뜩 났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온화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0년 전 시집 와서. 나도 그땐 며느리였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고 무서웠는지. 그리고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었었어. 그때 생각하면서 혜진이 널 대한 것 같구나. 지금까지. 나에 비하면 넌 편한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난 좋은 시어머니라고 말이야. 근데 진수가 처음으로 엄마 편을 안 들고 혜진이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 충격이었지만 나를 되돌아보게 되더구나. 늙은이가 너무 인색했다, 혜진아. 시어머니가 너무 시어머니 노릇만 했어.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 시부모님은 최고로 모셔야 하고 친정 부모님은 뒷전이었어. 혜진 씨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명절에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내내 시댁 부엌에서 음식만 했었지. 그때는 분명 내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안 해야지. 우리 진수색 씨한테는 잘해줘야지 했었던 적이 있었단다. 지금도 그 생각이랑 똑같은데 왜 행동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 내 친정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제일 후회했던 게 그거였어.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친정 엄마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왜 시어머니 눈치만 봤을까.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하루 종일 울었어. 어머니.
혜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인색하고 이기적이었어. 나도 못한 걸 너한테 강요했네. 시어머니가 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 내 부모님께 잘해. 지금이라도. 어머니, 며느리도 딸이야. 며느리 부모도 부모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시어머니는 혜진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28년 동안 너한테 너무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해요.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 내 부모님께 잘해드려. 그게 맞는 거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5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 100만 원,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100만 원. 처음으로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이번 달도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네, 엄마. 앞으로 계속 드릴 거예요. 고맙다. 사위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할 거야. 뭘? 시댁도 친정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혜진 씨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은아. 응, 엄마가 보여줬잖아. 혜진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28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한 번의 용기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과 마트 봉투.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의 문제였고, 평등의 문제였고,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진짜 미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자신만이 아니라 딸의 미래도, 며느리들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혜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